잠깐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만납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모신 우리 몸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실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육을 거룩한 존재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몸에 대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특별히 이 시간에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를 이야기합니다. 통증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때에, 공부할 때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나의 노력 들이지 않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성령님이 마음에서 움직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기도한 거는 이제 자를 거고 이건 이제 넣지 않을 거고 여기부터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편안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피는 건강의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건강의 답은 누가 알고 있다고요? 오늘의 주제는 피는 건강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건강도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무슨 검사해요? 피 검사 하잖아요. 그래서 피가 건강한 피면 우리 몸도 당연히 건강하겠죠. 근데 피가 건강치 못하니까 우리 몸이 건강치 못하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합니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가까운 세포가 있습니다. 그 100조 가까운 모든 세포는 반드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영양물질이 필요한데 그 영양물질을 담아서 공급해 주는 게 이름하여 뭐라고요? 피, 혈액. 그런데 그 피라고 하는 혈액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작가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 그림을 그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거기 노력은 하되 뭐가 들어갔어요? 피나는 노력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토하듯이? 피를 토하듯이.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값어치, 피를 이야기하는 가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피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든 100조 개의 세포를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공급이 잘 돼야 한다? 피. 그런데 그 피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해야 되는데 내 몸 안에 있는 피는 내가 생산한다? 아니면 옆집 경비 아저씨가 생산해다 준다? 그럼 내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전, 그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다 합동적으로 이어서 일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아주 단순히 이야기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에 대한 것이 우리 몸에 만들어지기 위하여 첫 번째 음식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럼 피를 더럽게 하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지만 우리 이 시간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함보다도 누구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나는 피를 어떻게 해야 한다? 깨끗하게 생산하여 내 몸의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로만 하더라? 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말로만 다 하는 거야. 그러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벼랑 끝에 선다. 벼랑 끝이라는 게 뭐예요? 몸의 건강이 무너져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 있는 단계.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죽음의 길로 가죠. 근데 우리는 떨어져야 할까요? 올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뭐 적어도 휴거는 안 돼도 그래도 아무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올라갈 때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부르셔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뭘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사명, 그 명령을 잘 지킨 자래야 돼? 못 지킨 자래야 돼? 오늘 이렇게 하면 설교가 돼버리는데. 아무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지킬 수 있어요? 아니면 비리비리해야 될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도 공짜가 없다. 영의 충만함도 공짜가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얘기하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도 공짜가 없어요. 인격, 인품도, 인성도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뿌려놓은 씨에 의하여 저 사람 나 보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인품이라 인성이라고요. 그것이. 그럼 적어도 여기에 있는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겠죠. 왜냐? 다 그러신 분들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분은 내가 맨날 보아도 그 다음날 또 보고 싶어. 난 저분과 함께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 늘 좋을 것 같아. 여기 한 사람 빼고는 다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아. 근데 그 한 사람 누구라는 말은 못하겠어. 나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 모든 것은 누가 나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누구로부터? 주변 사람부터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 중에 하나 딱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시는 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이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천근 만근이야. 화장실 가서 30분 앉아있어도 시작도 안 하고 있어. 밤에 글쎄 10번이나 오줌 누러 일어났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이런 건 다 그거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몸 건강 내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엇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적어도 비교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비교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 부자가 되고 싶은 나는 부자 될 힘이 없다. 내가 권총 가지고 병원, 은행을 한번 털어야 되겠다. 이런 거 비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적어도 우리는 어떤 비교를 해야 할까요? 적어도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아니한지에 대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되고 대변이 빵빵 나가고 우리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비교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지 대변과 소변과 호흡이 원활한지 그리고 나는 충분한 수면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몸이 따뜻한지 나는 마음이 편안한지 적어도 근육량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이건 다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는 우리 몸 바로 알아. 누가? 내가. 누구 몸을? 내 몸을 내가 지키는 방법을 이 시간에 하는데 특별히 피는 건강의 답을 알고 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지난 시간에 음식에 대한 선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깨끗한 피를 만드는 음식이 무엇인가? 그렇지 못한 음식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요즘에는 매스컴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매체라는 유튜브 등등이 너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건강의 정보도 뭐하고 있어요? 홍수를 이루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어느 때는 저게 맞는 말인가? 라고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헷갈릴 정도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얼마나 헷갈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건강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되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확인이라는 것이 1년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먹고 난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누구는 못하냐고. 1년 되기 전에 도망쳐버리면 끝나는 거지. 저는 분명히 합니다.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치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이 제품이 이렇게 좋다면, 당신의 이 기술이 이렇게 좋다면 즉석 확인 체험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나는 그분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그걸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말라도 난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과 하는데 뭐 해자로 시작하는 것이 뭐 오래전부터 나오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광고 나갈 거고 말하지 않아도 입소문이 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린다면, 이 소식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다면, 1심, 2심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이 함께 되어 이심전심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된다면, 그로 인하여 일파만파가는 것은 그 다음에 자동적인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음식 선택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건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우리 몸속에서는 피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이 몇 장 몇 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장 6부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5장 6부로 갑시다 그냥. 그러면 그 5장 6부라고 하는 11개의 장기는 우리 뱃속이라는 몸통 속에 들어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의 몸통 속에 있는 5장 6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비교합시다. 아까 이제 비교라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비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점검이에요. 체크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될 수 있을 점검의 기준, 잣대라는 게 있어야 할까 없어야 할까? 바로 잣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점검의 기준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신 혈압이라는 것은 120이 기준이 돼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혈당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가 돼. 이건 다 기준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여금 내가 39도가 됐다. 그럼 열이 높아진 거예요. 나는 35도다. 열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렇게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비교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의 간의 역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위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신의 대장은 그 기준점에 비하여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양약에서는 뭐 혈압의 기준치, 당뇨의 기준치, 체온의 기준치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 피는 건강의 답을 알고 있다. 피를 만드는 공장이 누굽니까? 5장 6부예요. 그럼 5장 6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사해야 될까? 내가 좀 알아서 점검하면 좋을까? 내가 알아서 점검하면 좋잖아요. 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에 드리는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야 되지만 먼저 한 가지, 어려운 거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위 기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당신의 간 기능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당신의 심장 기능은 자기의 역할을 24시간 잘하고 있는지, 폐 기능은 어떤지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차제에 앞으로 저와 함께 배우는 시간 속에서 배울 수 있을까 없을까? 크게 좀 얘기해 봐요. 있어요. 속으로 들어가. 그건 차제. 근데 차제에 얼마든지 배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나, 왜냐하면 세상에 이제 방송이 나가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놓고 본다면 내가 적어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합시다. 소화에는 기준이 있어요. 느끼는 기준은 속이 쓰리면 돼야 안 돼. 트름이 자주 나오면 돼야 안 돼요. 가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단 뭐 위산이 과다가 돼가지고 자꾸 신트림이 올라오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소화도 알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대변으로 갑시다.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시원하게 보고 나와야 돼? 아니면 뒤틀다 나와야 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 당연한 것만 갖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기준으로 삼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집 애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있는데 화장실 가서 1시간 있다 나와, 매일같이. 근데 그 부모는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는 줄 안다고. 그게 아니라니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화에 대한 기준 아시잖아요. 대변에 대한 기준 아시잖아요. 적어도 대변은 물 위에 떠야 합니다. 황금색이 돼야 하고 바나나 형태가 중요해요. 그리고 냄새가 없을수록 좋고, 잔변감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하루에 한두 번 가야 되고, 반드시 휴지가 없는 변을 봐야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속 시원하겠죠. 저도 휴지가 필요하지 않는 변을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해요, 솔직히. 쉽지 않다고요, 그것이. 왜? 대변조차도, 소화조차도, 소변조차도 나의 신경과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밀접합니다. 오늘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누가 나를 약 올려요. 근데 여기 이제 작가님 같이 그런 걸 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 같으면 괜찮은데 나는 그렇지. 아유, 저걸.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열받는 걸 참아야 돼요. 또 가서 한 대 귀싸대기로 하나 때려야 할까? 참다 보니까 누구 병이 되는 거예요? 내 병이 돼요. 그럼 그 다음날 대변이 똑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화에 대한 얘기했죠. 대변에 대한 얘기했죠. 소변이다. 아니, 물을 하루에도 한 잔도 안 먹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물 대신 콜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또 물 대신 커피에다 밥 말아 먹어. 참 별의별 사람 다 봐요. 근데 세상에는 반드시 물에도 기준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물은 하루에 몇 리터? 2리터. 적어도 2리터에서 왔다 갔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가 갈증을 느낀다. 그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그때는 무조건 먹어야 돼. 근데 느끼지 않는다. 몸에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요. 그래도 의무적으로 나가야 돼. 그럼 얘기합시다. 소변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자, 소변에가 물이 나가는 거죠. 근데 물이 들어가지 않고 물이 나갈까 못 나갈까? 아, 저분 몸속에서는 샘물이 있구나. 끊임없이 물이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들어간 물이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약 12만 킬로미터를 피가 돕니다. 몸 전체에.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를 수거하여 그리고 이제 사구체, 신장을 통하여 방광에 쌓였다가 양이 차면 나오는 게 이름하여 뭐죠? 그게 소변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은 몸 전체의 찌꺼기일까? 한 부분의 찌꺼기일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용어 생각하시면 돼. 자, 몸 전체의 찌꺼기는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적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럼 몸 전체의 찌꺼기를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들어가야 돼? 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물을 안 먹고 찌꺼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혼자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근데 중요한 용어만 잘 이해합시다. 자, 그러면 그 물에 대한 소변에 대한 배움 시간도 별도로 있으니까 또 찾으러 넘어갑시다. 자, 물은 이렇게만 잡시다. 적어도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꼭꼭 씹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너무 자극적인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할 때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공복 시에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을 입에 물고 물을 입에 머금고 그리고 적어도 한 3, 4분 정도.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하냐? 3, 4분 동안 뭐 하느냐?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 머리 긁는 거. 기가 막혀요. 저는 이거를 정말 수백 번 해요. 수백 번. 그 입에 물고 있는 동안에 하는 거야. 계속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원합니다. 그렇게 시원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입을 울구고 목 스트레칭하고 거울을 보면서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더 젊어졌는지 아이우에오를 하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온몸 채소 등등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뜨거운 물을 끓여요. 그리고 차가운 물을 두고 차가운 물에다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을 붓는다 그러는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다 들어가서 싸우는 건 마찬가지야. 차가운 게 들어가서 부닥치나 뜨거운 게 들어가서 부닥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럼 그 물을 한 잔 마십니다. 거기에 신비의 물질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이제 그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럼 그게 몇 미리짜리 잔이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 400ml 잔을 원샷으로 마십니다. 이렇게 마시고 난 뒤에 제가 뭐 따로 기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죠. 자, 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럼 또 한 가지 대변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소화, 대변, 소변. 우리가 단 5분을 멈춰도 죽는 게 뭘까요? 호흡이에요, 호흡. 근데 사람들이 호흡을 너무 의식을 안 하고 살더라고요. 적어도 호흡은 폐활량과 직접 연관이 있는 거니까 폐활량을 키우는 훈련과 함께 하는데 그런 건 또 다음에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숙면이라는 게 있죠.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이 모든 것이 원활해졌을 때 피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건강한 피가 만들어진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피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호흡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피를 돌려주는 역할 가운데 50%는 심장이 관리한다면 나머지 50%는 누가 할까요? 근육이 합니다. 근육. 특히 하체, 우리 몸 근육의 약 80%는 어디다 있을까? 배꼽 밑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체 근육이 부실하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도 하체가 부실하고 내려갔던 피가 올라가지 못하여 고혈압과 등등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맥류라는 현상이 오는 이유, 다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근육량까지 키워야 하고 등등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피를 만들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간장, 담낭, 짝입니다. 간담, 심장과 소장이 짝입니다. 그리고 비장과 위장이 짝이기에 비위라고 얘기합니다. 폐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들여 마시고 그 짝이라고 하는 대장이 있는 이유는 대장에서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90% 이상을 다 거기서 만들어내요. 그럼 가스를 버릴 때 주로 어디로 버리느냐? 방귀로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방귀를 내가 끼는 양은 하루에 내 몸속에서 만들어진 가스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어디로? 호흡을 통해서 대부분 나가요. 피부로도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과 방광. 신장이라는 건 피를 걸러주는 역할이요. 방광은 그 오줌을 거두었다가 담았다 내보내는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건강한 피를 만드는데 공장으로서의 역할, 정리합시다. 이 모든 오장육부의 내장은 반드시 내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잣대. 오늘 이 시간에는 잣대로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잣대,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대변이 원활한지 원활하지 않은지, 난 소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간단하긴 하지만 이런 잣대로 우리가 비교를 해서 내 몸에 건강한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피를 만든, 피는 건강의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오장육부 내장의 역할, 자,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오장육부 내장은 내가 움직여주는 걸까요? 누군가가 조절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조절해. 그 누가 그걸 조절하고 있죠? 바로 누구요? 바로 우리 몸 전체를 24시간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 유지시키는 누가? 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뇌가 그 일을 잘하고 있어야 할까요? 못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뇌가 그 일을 얼만큼 잘하고 있었는지 또 해야 되는지 그것과 함께 피는 건강의 답을 알고 있다. 세 번째 시간은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